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교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회관 어르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좀 다소 이색적인 이야기인데요. 만우절 다들 알고 계시죠? 만우절이 뭐한 날입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 거짓말도 너무 악의적인 거짓말을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날은 원래는 아니죠. 그냥 가벼운 정도의 이제 거짓말로 상대방을 좀 이제 놀려줘도 되는 날, 그런 정도가 이제 만우절입니다. 이 만우절이 4월 1일로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만우절은요, 원래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굴러들어온 풍습이에요. 명절도 아니고 일종의 풍습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는 하죠. 그래서 서양에서 본래는 이렇게 했어요. 서양에서는요, 새해 정월 1일을 언제로 보고 있었냐면은 부활절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활절이 이게 날짜가 해마다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대략 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해마다 좀 날짜가 매번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서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렇게 해마다 새해 첫날 시작하는 날짜가 바뀌면 좀 골치 아프지 않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력 1월 1일로 그냥 고정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뀐 거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 지금처럼 뉴스가 있겠어요. 신문이 있겠어요. 인터넷이 있겠어요. 그죠? 천상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그런 시골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뀐 줄을 잘 모르고서 여전히 부활절이 1월 1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그런 시골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 장난을 칠 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활절이 1월 1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치 1월 1일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장난이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우절의 기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우절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활절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4월 1일로 고정이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만우절은 분명히 서양의 풍습인데,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만우절이 있다 없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만우절이 있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조선시대의 만우절은 무엇이었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요, 뭔가 이제 궁궐 같은 그런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건물하고 주변에는 자연환경을 딱 둘러보니까 뭐가 이렇게 쌓여있죠? 하얀 게 쌓여있네요.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뭐겠습니까? 바로 눈이잖아요. 그죠?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냐? 이유는 뭐냐면은 조선시대의 만우절은요, 뭐였냐? 바로 첫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조선시대의 만우절이었어요. 물론 만우절이라고 부른 건 아닌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만우절이라고 불렀던 건 아닌데 서양의 만우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첫눈이었냐고 하면요, 첫눈이 오는 날은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원체 농업기술이 발달하니까 비가 좀 잘 안 오고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가지고 충분한 농업 생산량을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도 옛날 조선시대의 흉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지금 흉년도 조선시대로 가면은 풍년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근데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씨 기후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고, 제때에 비가 와줘야 되고 제때에 해가 내리쬐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눈이 그럼 농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죠. 어떤 농사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보리 농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쌀농사를 짓고 그 추수가 끝난 자리에다가 다시 보리를 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리를 다음에 봄까지 키워가지고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럼 보리가 잘 자라려면 뭐가 많이 와야 되냐? 겨울에는 뭐 비가 올 리가 없고, 뭐가 많이 와줘야 되냐면은 눈이 많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좀 정말 옛날 분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올해 농사가 참 잘 되겠구나. 추석이 끝났는데 왜 농사 얘기가 나오죠? 그거 말고 보리 농사 말이야. 그래서 첫눈이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첫눈이 온다는 것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접어들면서 앞으로 눈이 내릴 것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 첫눈이 정말 많이 내렸다라는 것은 올 겨울은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리 농사가 잘 될 거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눈이 온다는 것은요, 물론 눈이 오면은 마냥 뭐 기쁜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교통체증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싫어하죠. 하여튼간에 이제 눈이 오면은 좀 나름 낭만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첫눈은 농사하고 관련이 있다, 보리 농사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장난을 쳐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 자, 이 시대에 이제 장난을 치려면은 일단 3명이 필요해요. 2명이 짜고서 1명을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조선에 3번째 임금이 있었죠. 누굽니까? 태종. 이 태종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죠? 이복 형제들 죽이고 정도전을 비롯한 신하들 때려잡고 아버지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바로 되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자기 친형이었던 이방과를 잠깐 왕으로 올려요. 이 사람이 이제 2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이 됐죠. 그리고 그 이방과가 한 2년 하고 난 다음에 눈치껏 자기 동생인 이방원한테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 태종이 됐어요. 그리고 2대 정종은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서 남은 여생을 그냥 편하게 띵까띵까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방원이 자기 형이었던 정종에 대해서 나름 우애를 갖췄어요. 그래서 정종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애 있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종이 첫눈이 내리니까 좀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내관 1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상자각을 딱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라? 상황으로 계시고 있는 우리 형님인 정종한테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갖다 드리라는 거죠. 사실 그 안에는 음식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바로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즉 상자가 안에다가 눈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안에 맛있는 음식이나 혹은 약이 들어있다라고 하고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서 골탕을 먹이는 그런 장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난에서 굉장히 중요한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관이 태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상자각을 들고서 정종을 찾아갔죠. 물론 그 내관은 상자각 안에 눈이 들어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과 내관이 짜고서 정종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종이 여기서 못 모르고서 동생이 그렇게 음식을 보냈다고 내가 잘 먹을게 하고 덥석 받고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눈이 있네. 속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속아가지고 넘어가면은 정종이 태종과 내관, 자기를 속였던 그 2사람한테 한턱 쏴야 됩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한턱 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정종이 눈치를 챘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한테 장난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술래잡기가 시작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이놈 하고서 그 상자각을 전달해주는 내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내관이 잡히면은 태종과 그 내관이 정종한테 쏘는 거예요, 한턱.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 그 내관이 순순히 안 잡히고 도망을 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정종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첫눈 왔을 때 지금 동생이 자기한테 본 상자가를 보냈는데 이거 보니까 뭐다? 만우절 장난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바로 그 내관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이놈 하고서 잡으려고 했는데 내관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도주로 봐두고서 그냥 아주 부인하게 튄 거예요. 이 정종이 원래는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술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때 이미 연세가 60이 넘어가셔가지고 빨리 못 뛰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관을 놓치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태종한테 한턱 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나름 이제 조선시대도 이렇게 첫눈이 왔을 때 눈을 가지고서 하는 만우절 장난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관이 상황이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엄청난 불경치거든요.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러한 불경치도 용서를 받을 정도로 정말 그런 유쾌한 장난을 쳤던 하루가 바로 첫눈이 왔던 그날, 그리고 이날이 바로 조선의 만우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다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뭐 양반들이라 해가지고 항상 막 가 쓰고 도포 입고 점점 빼고서 꼭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날에는 나름 또 그런 유쾌한 장난을 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선시대판 만우절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태종과 정종 관계를 놓고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색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